프로슈머 마케팅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슈머라는 뜻은 이제 다 아시죠?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프로슈머라는 거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죠. 합성어입니다. 프로듀서는 생산자를 뜻하는 거고요. 컨슈머는 소비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 소비자가 어떻게 생산자의 역할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이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벌써 40년 전에 나왔을 때. 그래서 이 생산자의 역할이란 뜻이 뭐냐면요. 뭐 크게 나누자면 이런 거죠. 제조, 그다음에 광고 마케팅, 유통, 그다음에 제품을 전달하는 리테일이죠. 리테일. 그다음에 교육까지, 소비자 교육까지. 이 부분들은 사실 누가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조 누가 하죠? 기업이 하죠. 광고 마케팅 누가 하죠? 기업이 하죠. 유통 누가 하죠? 기업이 하죠. 그죠? 리테일 누가 해요? 팔아야 되는 거. 이거는 그 가게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 그 사업자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교육은 누가 하죠? 이것도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것들을 지금은 소비자가 한다는 거죠. 소비자가 합니다. 제조도 소비자로 그러니까 이게 프로슈머 현상을 잘 이해해야지만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소비자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프로슈머라는 얘기를 할 때 제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했었어요. 프로슈머가 제조를 대신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시간이 흘러보니까 제조보다는 이 광고 유통, 그러니까 광고, 마케팅, 유통, 그 다음에 리테일, 그 다음에 소비자 교육. 이 부분에서의 프로슈머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의 프로슈머 역할을 이해한 기업들은 살아남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는 기업들은 어떻죠? 내가 광고 마케팅들을 쏟지 않아도 프로슈머에 의해서 광고 마케팅 유통이 일어나니까 기업의 유통이 일어나죠. 기업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만큼 내가 돈을 더 써야 되는 거죠. 프로슈머가 없는 기업들은요. 내가 그만큼 돈을 더 써야 되는 거죠. 이 프로슈머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슈머를 잡기 위해서 기업마다 프로슈머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오너나 이 기업의 경영진들이 이 프로슈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프로슈머를 이해해야지만 가능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업은 프로슈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프로슈머가 되는 것과 프로슈머 사업을 하는 게 다르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프로슈머가 되는 거는요,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프로슈머 사업을 하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프로슈머 사업을 한다는 건요, 내가 프로슈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그 프로슈머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많은 기업들이 이걸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프로슈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슈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를 하고 어플라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를 하고 어플라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슈머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프로슈머 그 개념을 모르고 어플라이해서 실패했던 그거랑 똑같은 경험을 아메이에서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프로슈머가 되는 이유를 한번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소비자가 이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광고, 마케팅, 유통, 그 다음에 교육,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광고, 마케팅, 유통, 교육. 이거를 소비자들이 프로슈머가 돼서 프로슈머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하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제품이 정말 좋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품이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유통을 시키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프로슈밍은요.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고가 제품에서 일어나요. 그죠? 하이텍 제품들, 고가 제품들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가라는 건 뭐 자동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프로슈밍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이런 거 있죠. 벤츠, 뭐 BMW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타보고 진짜 좋은 차들.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전하죠. 이 차 진짜 좋아. 물론 그렇다고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죠.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차가 왜 좋은지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이게 고가의 제품들, 하이텍 제품들에서는 가능합니다.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에서 가능하죠. 근데 생필품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필품에서도 이 제품이 정말 좋아서 하는 프로슈밍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일어납니다. 진짜 좋은 생필품에서는. 근데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 아메에서도요, 제품이 진짜 좋아서 그 프로슈밍 하는 사람들은 있긴 해요.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게 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일 뿐이에요. 제품이 정말 좋아서 프로슈밍을 한다는 거.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죠. 이 기업의 철학, 그 다음에 경영 윤리,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더 깊게 가면요. 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사람들한테 그 전해지는 영향력, 그 다음에 창업자의 정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때 프로슈밍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프로슈밍이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생필품이 그렇다는 거죠. 고가의 제품은 제품 자체가 좋아서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생필품들은 이제 저가의 제품들은요. 제품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것들 뭐 기업의 철학이라든지 경영윤리,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영향력, 창업자의 정신 이런 신뢰가 쌓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슈머를 만든다는 건요. 그 사람이 이걸 이해하도록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네. 두 번째 조건이 이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이것도 이제 그 오해하기 쉬운 건데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득을 위해서 프로슈밍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많은 기업들이 오해했던 부분들입니다. 프로슈밍을 내가 소비자들을 프로슈밍하게 하기 위해서 이득을 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아메이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인컴에만 포커스를 하면 그들이 프로슈머가 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슈머가 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애용자 정신을 갖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마찬가지거든요. 물건을 팔면 되니까. 저번에 우리 그 백영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면서 애용자 정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용자 정신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애용자 정신이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건요.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건 아메이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인 거지. 일반 사업, 뭐 장사, 일반 리테일, 세일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용자 정신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앞에 두 개, 제품이 좋아서, 그 다음에 기업이 좋아서, 기업을 신뢰해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돈을 버는 거는 좋은 거죠. 돈을 버는 건 좋습니다. 이건 부수적인 효과고요. 내가 받는 효과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을 전달하는 건 프로슈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세일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요 프로슈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 이해의 부족 때문에 제품 광고나 판매한 소비자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슈머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실패한 거죠. 일단 그 기업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지를 않았고요. 일단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기업들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업이.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가치가 전달이 됐을 때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때 제품이 좋고 기업의 가치가 전달됐을 때 프로슈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득 때문이 아니라는 거. 이거 세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조건은요. 이득 때문이 아니라 이 소비자가 결국은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과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사명감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소비자들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그런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요.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요.
사람들한테 아메이 제품을 쓰라고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기업 철학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렇죠. 이게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를 누군가가 그 환경에 좋지 않은 제품을 쓸 때 저거 쓰면 안 되는데, 몸에 좋지 않은 제품 쓰는데 저거 쓰면 안 좋은데, 그래서 이 얘기해줘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얘기해 주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 애용자 정신이죠.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애용자 정신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애용자 정신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진짜 아메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메이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슈머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프로슈머를 만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업자를 만드는 것보다 애용자를 만드는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예. 사업자를 만드는 거는요, 인컴, 자산 수입이나 인컴만 가지고도요, 사업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애용자 정신이 있는 사업자를 만드는 건요, 그냥 사업자를 만드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려면 일단 내가 회사의 가치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그 회사의 가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 회사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뜻이 뭘까요? 내가 그만큼의 가치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했다는 뜻은 뭐냐면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했는데 내 사업에서 아메이 회사의 가치가 아메이가 하고 있는 그 철학의 가치가 내 사업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내 사업에 그게 나타나야지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사업에서 나타나야지 그게 실제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용자 정신이 을 만드는 그 애용자 정신, 애용자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경사입이나 그 우리 그 QP 시스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메이 사업의 본질과 가치가 가장 중요한 뿌리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깊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이게 그 삶에서 사업에서 적용이 돼야지 정말 아메이 사업의 가치가 전달이 될 수 있고요. 내 소비자들이 애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오랫동안 QP를 배우시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마음은 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은 있는데 전달이 안 된다. 그런 경우 많으시죠? 예, 저도 겪었던 바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고 이거를 이제 극복해가고 또 이거를 극복해서 그 마음이 전달되는 나의 진짜 이 진심이 전달되는 이런 분도 훈련이 돼서 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화로 사람들한테 풀어낼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 스토리텔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심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해하고 사업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대화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슈머 마케팅에서. 내가 마음이 이러면 돼 하고 전달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모든 사업이나 이제 인간관계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화법이라고 그러죠. 화법이란 말씀 많이 들으셨죠. 화법. 우리는 결국 뭘로 전달하면 언어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화법, 대화법이죠. 네, 대화법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화법이라는 게 있죠. 원래 사람들은. 그래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화법을 배워서 그 글을 쓰고 어떤 분들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전달하느냐를 화법이 좋고 나쁜 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업자로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뭘로 영향을 주냐면요. 물론 내 삶 자체로도 영향을 주지만 말로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진짜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이걸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네. 말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고 이 강의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대부분이 홈미팅이나 카운셀링을 통해서 이 화법들을 배우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홈미팅이나 카운셀링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걸 이 대화법을 배우기 위해서 녹음을 하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내 말을 듣고 그 대화법을 고쳐나가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 대화법을 고치는 게 대화법을 발전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게 상대방한테 나는 말할 때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요. 그게 실제로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지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알아들었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걸 녹음해서 들어보면 많이 느끼죠. 내가 왜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지? 내가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의도가로 안 들리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그걸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업라인과 그 멘토십을 통해서 카운셀링을 통해서 교정하고 훈련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화법을 발전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혹시 이 아메이에 이득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메이의 제품을 전달할 애용자 정신을 가지고 있나? 네, 다 고개 끄덕거리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메이에서 돈을 안 벌더라도 이게 만약에 돈 버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메이 제품을 전달할까? 네, 저는 전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가치를 이해를 했고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꼭 써야 되고 알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달할 거라는 거죠. 그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나 자신이 프로슈머라는 거죠. 애용자 정신을 가진.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돼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슈머 단계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단계는 캔디데이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스펙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거 시스템에서 캔디데이시라는 말을 쓰니까 저희도 이제 한번 캔디데이시라는 말로 한번 좀 바꾸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프로스펙터랑 같은 말입니다. 잠재 고객이죠. 캔디데이트는 사실은 잠재 고객, 잠재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캔디데이트이 있어요. 그럼 캔디데이트는 여러분 명단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명단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이분들은 이제 소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애용자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슈머가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사업자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애용자를 만든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품 좋은 거 이게 아니잖아요. 이 아메이 기업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기업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 단계를 이해하지 않고 하면은 사업자 만들기가 쉬운 방법 뭐죠? 인컴 얘기하고 자산 수입만 얘기해서 사업자를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이 습관이 되면 왜냐하면 사업자가 바로바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는 나오는데 애용자 정신 없는 사업자들이 자꾸 나오는 이게 습관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효율이 낮아지는 사업이 돼요. 순간 PB가 올라가고 빠른 성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그게 결코 빠른 성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입이나 네트워크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모래성 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용자 정신을 만든 애용자 정신이 있는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캔디데이트 소비자, 애용자, 프로슈머, 사업자의 단계로 가는 걸 일단 이해를 하고 이제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캔디데이트 명단이 나오시죠? 여러분 명단이 있으시죠? 네, 이거는 이 명단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메이 사업을 1년을 했건 3년을 했건 5년을 했건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 그죠? 명단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어런에서 Say Hello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커피노 아젠다와 Make Them Aware와 Drop the Message가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한테 하는 거죠? 새로운 명단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이게 첫 번째여야 되고요. 그래서 캔디데이트이 이게 보면 어, 옛날에 우리 그런 거 한번 배운 적 있거든요. 어, 관계가 깨지는 그 네 가지, 네 단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몇 번 그 얘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네 단계가 뭐냐면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스테이지, 그 다음에 컴플레이닝 스테이지, 그 다음에 다잉 스테이지, 이렇게 네 단계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롤렌 사장님도 얘기해 주시고요. BDS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펑션에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어디로 내려가죠? 매니지먼트 스테이지로 내려갑니다. 그죠? 매니지먼트 스테이지로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있는 다운들만 관리를 하는 사업을 하면 결국 컴플레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컴플레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네트워크에 대한, 내 다운들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다면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가 아닌 매니지먼트 스테이지에 있지 않나.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컴플레인 스테이지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니지먼트 스테이지에 있으면요, 컴플레인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결국 그게 죽어가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를 평생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거, 이게 결국 성장이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라는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배움, 새로운 도전, 새로운 멘토십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내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게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죠. 이 스테이지를 계속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매니지먼트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캔디데이트 소비자, 애용자, 프로슈머, 사업자에서 많은 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업자로 보시거든요. 사업자가 안 나온다, 사업자가 안 나온다. 제일 중요한 게 캔디데이트입니다. 캔디데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캔디데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 아메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캔디데이트 거 만날 때 우리 QP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커피노 아젠다를 얘기하죠. 커피노 아젠다. 네, 이 커피노 아젠다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커피노 아젠다가 왜 어렵냐면 아메이어가 본질 가치를 진짜 내 삶에 적용하고 그걸 살아내야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과 연습이 항상 필요하다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에서 항상 그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커피 노 아젠다. 아젠다 없이 커피 마셔라는 얘기 아니에요. 커피 타임을 가져라. 그죠?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아젠다 없다는 뜻은 뭐냐면 꼭 아메이를 전달할 이유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착각을 하고 가서 아메이 얘기를 안 하고 오세요. 그럼 그게 커피 노 아젠다인가요? 네, 그거는 심각한 커피 예스 아젠다입니다. 왜냐하면 아메이 얘기를 안 해야지라는 아젠다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메이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슈머면요, 아메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프로슈머인데, 어떻게 아메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죠? 아메이 얘기를 한다는 의미, 이 노 아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메이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을 소비자를 만들거나 사업자를 만들어야지, 사업을 시켜야지, PB를 올려야지, 제품 판매해야지, 제품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한테 이거 프로모션 해가지고 제품 나가야지. 이게 PB를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아젠다 없이 정말 저 사람을 위한 건지를,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종이 딱 이 뒤집는 차이거든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커피노 아젠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려면 자연스러운 멘토십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충분히 진짜 배우고 연습하고 홈미팅에서 얘기하고 아젠다 없이 얘기하고 아젠다 없이 아메이 얘기하는 연습, 아젠다 없이 아메이 스토리 얘기하는 연습. 그러려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커피노 아젠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QP를 배우면서요, 그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저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일량이 줄어드는 만남이 줄어드는. 왜냐면 내가 커피노 아젠다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안 만나려고 그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큐피를 배우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했냐면은 듣던 말던 연습하자로 바꿨어요. 제가 듣던 말던 연습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얼드가 안 되기 위해서 말을 자체를 알아보면 안 되고요. 말을 해서 이게 위얼드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아젠다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알기 위해서요. 일단 말을 해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녹음해서 들어보는 거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걸 많이 해요. 그냥 가서 그냥 얘기해보기. 그냥 가서 위얼드 해보기. 그냥 가서 아젠다 말해보기. 이걸 아젠다 이씨 얘기도 해보고 아젠다 없이도 얘기를 해봐야지 구분이 되죠.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위얼드 해보지 않고 위얼드 don't be weird 할 수 없다. 위얼드 해보지 않고는 don't be weird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위얼드 해봐야 뭐가 위얼드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도해보셔라.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인 거죠. 이게 정말 창의력이 필요한 거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캔디데이트이 사실은 이 캔디데이트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하실 건 뭐냐면 캔디데이트를 만나면서 이제 이 정신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훈련을 하겠다, 연습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나는 그 마음을 갖고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메이를 한다는 걸 반드시 알리셔야 됩니다. 네, 아젠다 없이 알리셔야 됩니다. 네, 아젠다 없이 알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홈미팅을 통해서 내지는 카운셀링을 통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홈미팅과 카운셀링만 가지고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요, 내 사업이고 내가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홈미팅이나 카운셀링에서 매번 연습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한두 번 연습하겠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역진해서 또 연습하겠죠.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내 사업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대화법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업라인이 팁을 주거나 홈미팅에서 뭔가가 주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여러분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연습을 해보시고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연습을 해보시고 누구든지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게 Say Hello겠죠. Say Hello를 통해서 내지는 캔디데이트 적어져 있는 사람 만나면서 그걸 하시는 거죠. 연습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습하세요. 연습해서 망친다고 절대 무슨 일 안 일어납니다. 중요한 거는 내 실력이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나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내가 이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아메이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거는 뭐냐면 이미 오리 사업이 되는 거죠. 이미 오리 사업이 되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셀러의 마인드 아니겠어요? 저 사람한테 내 사업을 걸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저 사람한테 내 사업을 걸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성장시키겠다는 거, 나의 성장에 내 사업을 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소비자가 되고 안 하고 저 사람이 제품을 쓰고 안 쓰고에 내 사업을 거는 거는 이게 바로 셀러 마인드인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실수를 하시도록 연습하는 게 그게 바이어 마인셋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가서 말을 했는데 이게 셀러 마인셋으로 나올 수도 있죠. 셀러 마인셋 해보세요. 판매라도 해보시라는 거죠. 팔았더니 이런 느낌이구나. 그걸 계속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연습을. 프로모션을 난 도저히 커피노 아젠다로 프로모션이 안 돼. 해보세요. 그냥. 판매로. 그리고 녹음한 거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 교정해야겠구나.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도해보셔라. 그래서 아무튼 그 아메이 그를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도하셔야 되고 아메이를 전달할 때 커피노 아젠다로 하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 어떻게 내가 아메이 스토리를 만들지. 제가 좀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업라인들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메이 하는 걸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알리면서 사실은 그분이 소비자일 경우가 있잖아요. 이미 아메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더를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이게 자신이 없으면 시도는 해보셔도 좋은데요. 자신이 없으면 굳이 오더를 안 받아도 됩니다. 예,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얘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얘기거든요. 요즘에 제가 그냥 제 얘기를 이제 요즘에 겪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캔디데이트를 만나서 이제 주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는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캔디데이트에서 누구 만나겠어요? 거의 남자분들을 만나겠죠. 제가 여자분하고 1대1로 점심을 먹진 않겠죠. 다 남자분이겠죠. 네, 남자분들하고 이제 1대1로 점심을 먹는데, 이분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제가 운동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저는 항상 멀티플라이어 얘기를 하거든요. 커피노 아젠다로.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멀티플라이어, 커피노 아젠다로 멀티플라이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그랬더니 멀티플라이어 오더들을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오더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일주일 후에 카톡으로 와서 그때 말씀하셨던 멀티플라이어가 뭐죠?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또 저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희 그 막내 스토리. 그 디톡스의 후유증 스토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막내 얘기를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하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나온 얘기가 두 가지인데 건강 얘기하고 제가 운동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막내 얘기가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큰애 이제 대학 간 얘기, 뭐 막내 이제 2살이라는 얘기 이런 나이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저는 디톡스 후유증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관심 갖는 분들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커피노 아젠다다. 이건 이제 제 스토리고요. 제 스토리를 쓰는 다운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커피노 아젠다 스토리를 쓸 때 팀의 스토리를 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디톡스 후유증이라는 말을 해요, 일부러. 디톡스 후유증. 내가 내가 잠깐 말씀드리면 디톡스를 원래 따로따로 했었는데 그때는 둘이 같이 디톡스를 했거든.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사고가 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디톡스 프로모션 안 합니다. 근데 관심을 갖죠. 네, 재밌더라고요. 관심을 갖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만들어진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더가 나오면 좋죠. 캔디데이한테 이렇게 되면 이제 제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그 사람이 커스터머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니까 아주 플로우하게 되는데 반드시 오더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걸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하셔서 이제 이걸 하시기 바랬고요. 하지만 아메이가를 한다는 건 반드시 알리셔야 되는 거죠. 알리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소비자를 애용자로 만들고 프로슈머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있죠.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보 전달을 하는 그 4가지가 있잖아요. 4가지 카테고리가.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요 4가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4가지를 내가 전달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만큼 알고 있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만큼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해야 전달이 됩니다. 내가 이해해야 스토리가 만들어지고요. 내가 가치 부여가 돼야 스토리의 가치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신뢰죠. 나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고요. 애용자 정신이겠죠. 그렇죠? 제품에 대한 신뢰. 나는 제품에 대한 경험담이 얼마나 있는지, 그 경험담이 진심인지, 사람들한테 제품이 좋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냥 얘기하는 건지,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이거 점검하셔야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제품에 대한 공부는 어디서 할까요? 물론 미팅에서도 하고 홈미팅에서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4가지는요, 여러분이 고개로해서 다 하셔야 될 겁니다. 고개로도요, 매니지먼트 스테이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고개로 단계 자체가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에 있으셔야 돼요. 고개로를 업라인이 시키니까 한다. 마지못해서 한다. 이건 매니지먼트 스테이지를 넘어서 컴플레인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숙제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한다. 나를 성장시키는 심정으로 고개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제품 정보도 어디서 공부하시는 거냐면 고개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로 계획은 내가 잡는 겁니다.
코어런 계획이죠. 코어런 계획은 내가 잡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신뢰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제품 정보를 공부를 하죠. 제품 지식이 쌓이죠. 그죠? 그 지식과 함께 경험이 생기죠. 내 경험. 근데 여러분이 계속 미팅을 통해서 뭘 얻죠?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얻습니다. 이거를 계속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업라인이 갖고 있는, 나의 업라인이 갖고 있는 제품 경험들, 나의 다운라인이 갖고 있는 제품 경험들, 그 다음에 크로스라인들이 갖고 있는 제품 경험들, 그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거를 적절하게 쓰려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쓰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 모아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 그 제품에 대한 신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이제 그거죠. 아메이가 제품을 어떤 철학으로 만드는지, 제품 철학, 그 다음에 아메이의 본질과 가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그런 겁니다. 아메이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는 거, 환경적 가치를 이해하는 거, 그죠? 아메이가 환경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니까 이런 것도 이해하는 거 중요하고요. 아메이가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력이라든지 창업자 정신이라든지 자유기업 정신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기업 정신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아메이가 갖고 있는 사명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얼마큼 이해하는지를 보고요. 이해해야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옛날에 한번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렸는데 초등학생 애가 그린 말 그림과 피카소가 그린 말 그림이 있어요. 둘 다 간단한 그림인데 피카소가 그린 말 그림은 어때요? 훨씬 고급스럽죠. 왜냐하면 모든 그림을 다 섭렵하신 분이 간단하게 그리는 것과 간단하게 그릴 줄밖에 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해도가 깊어야지 간단하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도가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사업의 본질 가치는요,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그 생각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어플라이인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뿌리는요, 우리가 열매를 멈출 거 아니잖아요. 열매를 계속 키울 거잖아요. 나무를 키우려면 뿌리는 더 깊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더 생기려면 뿌리는 더 깊어져야 되고, 이 가장 중요한 뿌리가 아메섭의 본질과 가치이기 때문에 뿌리는요 계속 깊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언리밋이에요. 계속 깊어져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그냥 1대1로 만나서 그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카탈로그 훑는 방법이죠. 여러분 카탈로그 훑기 이거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이제 소비자를 만나면 소비자가 제품 얘기가 나올 찬스가 굉장히 많죠. 소비자니까. 아메이 혹시 이런 거 있어요? 하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거 써봤더니 어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제품 얘기가 나왔을 때요. 빨리 그 제품의 카탈로그를 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제품을 물어보면요. 말로 설명해 주지 말고요. 카탈로그를 펴서 설명해 주세요. 카탈로그를 펴서.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과 관련된 다른 제품이 같이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 제품과 관련된 다른 제품들을 같이 오더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관련 제품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관련 제품들을 간단하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따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이제 소비자 가입하신 소비자 같은 거는 우리 이거 카탈로그 한번 쭉 훑읍시다 하면서 이제 홈미팅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카탈로그 훑는 거, 카탈로그 그 제품의 그 관련된 부분을 훑는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훑는다든지 그런 사장님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그걸 하는 게 첫 번째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 이 첫 번째 제품과 그 회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데모입니다. 데모. 데모 굉장히 중요하죠. 데모 연습들 많이 하시잖아요. 데모를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그 재미사님께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 제목을 썼어요. 제품 데모로 데모로 아메이 제품 철학 알리기라는 제목으로 데모를 한번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시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데모에 제품 철학을 넣는 거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 그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 시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위를 맞춰서 이 사람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이거를 넣을까? 처음부터 잘 되진 않겠죠. 하지만 시도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 제품 철학을 넣을 수 있지? 환경에 대한 얘기라든지 회사 뭐 본질과 같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비춰지는 거.
예, 그런 걸 사장님들 그분들한테 맞춰서 얘기하는 연습. 그리고 제품 데모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2개 정도, 많으면 3개, 3개 이상은 안 한다. 한두 개, 많으면 3개. 요 정도만 가지고 간단하게 그분이 쓰는 제품을 가지고 한다. 그 제품 데모를 이제 보여주면서 제품과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좋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사업 정보입니다. 이제 사업 정보는 어떻게 말씀드리죠? 사업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면 딱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산 수입입니다. 우리가 소비자를 애용자를 거쳐서 프로슈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요. 이분들이 자산 수입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업자로 반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용자 정신은 있는데 자산 수입의 개념이 없어요. 이러면 사업자는 안 됩니다. 애용자 정신이 있는데 자산 수입까지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이러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산 수입의 개념을 말씀드려야 돼요. 요거 중요하니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자산 수입 개념을 캔디데이트를 만날 때부터 항상 전달을 하거든요. 연습을 해요. 캔디데이트들한테 연습을 많이 해요. 자산 수입 그 개념 전달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 자산 수입 전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거를 조금 쉐어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산 수입을 전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4단계로 전달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멀티플 인컴 소스를 전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장님들이 들으시고요. 사장님들 나름대로 뭐 언제든지 바꾸셔서 하셔도 되고 혼자 바꾸시지 말고 업라인들이랑 상의해서 바꾸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인컴 소스는 한 가지만 있으면 위험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인컴 소스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는 자산 수입이 되는 거여야 돼요. 혹시 자산 수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산 수입이 뭔지 아세요? 패시브 인컴이 뭔지 아세요? 애셋 인컴이 뭔지 아세요? 자, 여기까지가 멀티플 인컴 소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 수입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단계에서 자산 수입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멀티플 인컴 소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산 수입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집을 페이오프해서 렌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레지덴셜 하우스여야 되지 커머셜은 안 돼요. 커머셜은 경기가 타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커머셜은 잘 안 하고요. 레지덴셜 하우스로 그 자산 수입 만드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번 펀데믹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면서 느끼셨잖아요. 사업이 망하면 커머셜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망해서 나가는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아야 될 집이기 때문에 레지덴셜 하우스가 리스크가 적어요. 예를 들면 80만 불짜리 집 3채를 페이오프해서 렌트를 주면 보통 기업의 중역급 연봉이 되거든요. 한 연봉 10만 불 정도 수입이 돼요. 만약에 연봉 10만 불을 직장에서 버는 것과 집 렌트로 버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자산 수입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렌트. 페이오프에서 렌트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산 수입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면 당연히 렌트에서 나오는 게 좋죠.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핑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집 3채 페이오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집도 페이오프하기 힘든데 언제 다른 집을 페이오프해서 렌트를 주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산 수입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생필품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커머셜보다는 레지던셜 하우스가 자산 수입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은 anyway money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써야 되니까. 이번 팬데믹에서도 경험하셨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다 망하는데 마켓 같은 생필품은 그런 생필품 사업은요. 타격이 거의 없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가장 쉬운 방법 생필품을 얘기하는 거죠. 요 3단계. 자,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아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메이도 타격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매출이 올랐죠. 아메이가.
그래서 아메이가 사실은 자산 수입이다, 자산 수입이다, 지속적으로 수입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었는데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아니 단돈 1,000불에서 2,000불 정도만 매달 평생 나와도 진짜 도움되거든요. 이거 재밌죠? 단돈 1,000불에서 2,000불 정도만 매달 평생 나와도 진짜 도움되거든요. 이 말에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게 단돈이야?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아메에서 2,000불 번다고는요. 에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산 수입을 깨달으면 단돈 1,000불에서 2,000불이 매달 평생 나온다는 얘기에 그게 어떻게 단돈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 자산 수입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죠. 단돈 1,000불에서 2,000불 정도면 매달 평생 나오도 진짜 도움되거든요. 안 그래요? 이제 우리 나이도 있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누구누구 씨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아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아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나중에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배경사한테 배운 건데요. 지금 하라는 얘기 안 해요. 나중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부담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요. 재밌죠? 지금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쓰는 제품이고 제품 쓰는 거 좋은 것도 알고 그죠? 회사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천천히 생각할 필요가 있으세요. 끝 이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자산 수입의 개념을 알려주는 거죠. 이분이 아메이를 하겠다 말겠다를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메이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드는 게 아니라 아메이가 그런 수입이야? 아 맞아. 그러니까 자산 수입의 개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전달을 하는데 요게 저는 이제 올 홈미팅에서 이렇게 연습을 시작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연습을 하셨는데 효과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한번 요거보다 아마 사장님들이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여러분 스토리를 넣으시면 훨씬 더 좋은 스토리, 좋은 단계, 좋은 방법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사업 정보, 자산 수입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그렇게 자산 수입 개념을 알려드려야 되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팀과 그룹과 업라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팀과 그룹과 업라인에 대한 신뢰. 자, 이 팀과 그룹과 업라인에 대한 신뢰, 특히 업라인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오게요? 네, 여러분이 받는 멘토십에서 옵니다. 네, 카운셀링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카운셀링을 그 신뢰를 가지고 받느냐가 결국 내가 업라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느냐와 비례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업라인한테 내 모든 사업을 다 오픈하고 보여주고 정말 이 단계 있죠. 자, 우리 한번 이 생각해 볼게요. 결과는요. 모든 사업의 결과는 과정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죠. 자, 요번에 백영사님께서 성공의 8단계 강의해 주시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꿈 얘기. 저는 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꿈의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 그 나머지 2단계부터 8단계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되거든요. 꿈의 세팅 자체가 결과에 세팅되어 있으면 이 행동이 다 결과를 내기 위한 행동이 될 거고요. 꿈의 세팅 자체가 과정에 되어 있으면 그 과정을 배우고 과정을 성장시키는 행동이 되실 거라는 거죠. 이 꿈 세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꿈 세팅이 제대로 되셔야지 이 프로슈머 마케팅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그 꿈 세팅이 이 과정이란 의미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사가 된다는 의미 의사가 이런 연봉을 받고 이런 그 사람들한테 대우받는 직업이니까 난 그래서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냥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는 거죠. 직업이라는 걸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런 꿈의 세팅은 안 된다는 거죠. 의사가 되려는 목적이요.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을 돕는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목적이 그런 꿈을 세팅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되죠? 오늘부터 사람을 돕습니다. 그렇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왜? 저거 좋은 잡이니까. 이러면 오늘부터 사람을 돕는 일을 안 합니다.
그 과정을, 이 의사가 되는 그 의미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6년, 8년, 10년이 걸려도요. 그거를 안 해요. 그냥 의사가 돼서 그냥 그 약 처방해주고 돈 받는 의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의사가 되는 목적 자체가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미, 그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내가 덜어주고 싶은 그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의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오늘부터 사람들을 돕습니다. 삶이 사람을 돕는 삶이 돼요. 그 과정을 지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의사가 안 되더라도 어떨까요? 꿈을 이룹니다. 직업이 의사이신 분들이 의대를 못 가고 직업을 바꾸면요, 자기는 꿈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죠? 꿈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을 고쳐주는 거, 남을 돕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셨던 분들은요, 의사가 안 돼도 꿈을 이루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에서 도움되니까. 그래서 이 꿈 세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을 어떻게 세팅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꿈 세팅을 여러분이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꿈 세팅은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지금 백영사님처럼 이렇게 하와이 나 놀러 갈 거야. 가족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이거는 결과라니까요. 따라오는 결과예요. 이거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되셨을 때 이런 걸 즐길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즐기셔야 되고요. 이거 갖고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으신 거죠. 하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6그룹의 영향력을 내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영향력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대로 영향력이 줘지나요? 내가 가서 이 사람한테 영향 줘야지 막 혼자 떠들었어요. 근데 영향이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잖아요. 안 갑니다. 왜요? 내가 그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현재 이 레벨에 그만큼의 영향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향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여러분이 세팅을 하시는 게 그게 꿈 세팅이에요. 그죠? 아,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의미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그룹의 영향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구나. 이게 딱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세팅이 돼야 그 과정을 내가 거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고개를 통해서, 이런 미팅을 통해서, 홈미팅을 통해서, 이런 그 카운셀링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야지만 멘토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과에 세팅을 하면요, 멘토십을 못 받습니다. 자꾸 코칭만 받으려고 그러죠. 결과를 내는 코칭만 받으려고 그러죠. 나를 성장시키는 멘토십을 받으려면 이 꿈의 세팅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세팅이 잘 돼야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팀, 그룹, 업라인에 대한 신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신뢰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문제예요. 업라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나의 문제예요. 내 꿈 세팅이 먼저 돼야 되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럼 내가 얼마큼 성장해야 되는지 그림을 내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거에 노력할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거만큼 내가 카운셀링을 받을 의지를 가졌을 때 그래서 그 나의 성장을 위해서 카운셀링을 받았을 때 비로소 업라인에 대한 신뢰가 진정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성장을 하니까 업라인이 신뢰가 되죠. 그랬을 때 이제서야 가서 멘토십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장이 시작됐을 때예요. 성장이 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장님들이 홈 세팅이 되고 내가 이런 과정을 겪고 성장해야 마음을 먹고 그 성장을 위해서 카운셀링을 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make them aware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지금 make them aware가 가능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만 세팅해 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 세팅이 결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make them aware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포장된 make them aware가 되고 포장된 drop the message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꿈 세팅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자, 네 번째 팀, 그룹, 업라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거를 프로모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그 정보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이죠, 이게. 그죠? 이게 사실 프로슈머 마케팅이 QP 전에도 우리가 해왔지만 QP를 배우면서 훨씬 더 깊어지고
정말 진짜 프로슈머를 애용자 정신을 만들어가는 더 디테일한 단계들, 디테일한 이런 공부라든지 배움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슈머 마케팅이. 그러니까 이 프로슈머 마케팅이 QP 시스템하고요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요. 맞아떨어지고 이 QP를 통해서 정말 그 바이어 마인셋을 가지고 정말 준비된 사업자를 찾아 나가는 과정 자체를 프로슈머 마케팅이 정확히 맞는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얘기죠. 이런 프로슈머 마케팅 시스템이 우리 그룹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정말 감사한 얘기고요. 이렇게 사업을 해오신 우리 배경 목표사님한테 감사한 거죠.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해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보를 전달해서 애용자를 거쳐서, 그러니까 애용자는 뭐예요? 그 애용자 정신이 있으신 분, 그다음에 프로슈머를 거쳐서 사업자가 된다는 건 이제 자산 수입까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업 설명을 통해서 사업의 비전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사업자를 그 케어하는 단계, 사업자를 성장시키는 단계로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프로슈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프로슈머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지 이게 프로슈머 마케팅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슈머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좀 말씀드렸고요. 요걸 내가 먼저 좀 이해하고요.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속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거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 강의에서 2번째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시도하시는 겁니다. 매니지먼트 스테이지에 가시면 안 됩니다. 캔디데이트를 만나지 않으면 아메이 사업을 안 하는 거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3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콤 세팅이 결국은 업라인에 대한 신뢰와 이어진다는 거. 내가 콤 세팅이 잘못되면 업라인한테 결과를 위한 코칭만 받으려고 그러지 과정에서 성장을 위한 멘토십을 받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는 진짜 업라인에 대한 신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꿈 세팅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성공 바탕 1단계부터 다시 점검해 보죠. 이 3가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이 3가지 잘 정리하시고요. 사장님들의 사업에 정말 도움이 되시고 무엇보다 사장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성장해서 내가 성장해서 사람들한테 영향 줘서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그죠? 그런 리더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